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2021년 G7 코널 정상회의에 우리 대한민국이 초청국으로 참가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G7은 현재 미국 주도하의 질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우방이라고 인식되는 국가가 모인 그룹 오브 세븐 서미트라는 단어의 줄임말로 매년 정기적으로 군사 및 경제 대국이자 서구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정상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날 정식 G7 회원 국가 외에 초청된 국가들은 영국이 제안해왔던 민주주의 10개국을 의미하는 D10에 속하는 우리 대한민국, 호주, 인도 등이었습니다. D10은 G7을 확대하는 협의체로서 기존의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에 대한민국과 호주, 인도 3개국을 포함시키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경제, 안보 협의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G7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는 미국의 이전 정부에서부터 있어왔고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면서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은 이미 G7을 확대시키는 개념인 G11에 포함될 것을 제안받아왔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유독 우리나라 밑에 있는 남쪽 섬나라만큼은 이 같은 제안에 꾸준히 반대해왔습니다. 왜 그들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줄기차게 반대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G7 혹은 D10에 포함된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이 G7이 될 경우 가지게 될 강력한 영향력. 2020년 6월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는 구식체제로 여겨지고 있는 G7이 새로 가입하는 국가의 숫자에 따라 G9에서 G12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선진 경제 대국인 G7 국가들의 인도, 대한민국, 호주, 브라질, 러시아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으로 변화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질병으로 인한 혼란 사태가 정리되면 이후 미국이 구상하는 세계 질서에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 조건에 부합하는 5개의 후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로 여겨졌습니다. 우선 호주의 경우 미국의 가장 강력한 5개의 동맹국인 5IG의 일원이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로서 미국의 우방으로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이면서 경제 규모 또한 G7을 바로 따라오고 있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성장 여력이 근미래 이탈리아나 캐나다를 초월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G7 국가들이 주로 북미와 유럽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뿐입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상황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진국을 확대해 영향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이 대만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했다는 점과 제7함대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인도에도 우호적인 손길을 내밀고 있는 점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한데요. 미국에게 있어서도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한국이 확대된 G7의 회원국으로 선정되는 것은 여러가지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제 현안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도국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G7의 확대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한국, 호주, 인도를 원하며 그렇다면 아주 멋진 그룹이 될 것이다라며 열망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전해진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G7에 우리 한국을 초청한 것은 사전 조율이 없는 깜짝 제안이었으며 한국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국가였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도 단 하루 만에 초청을 수락한 반면 독도로 좋아하는 섬나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G7 확대에 대한 언질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혀졌습니다. G7을 확대하는 것에는 각자 자세한 요구사항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 영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확대를 관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는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G7의 확대 여부가 불투명해졌지만 2021년 개최 의장국을 맡은 영국에서는 한국을 초청하며 기존 G7의 한국, 호주, 인도를 더해 민주주의 국가 그룹인 D10으로 확대하는 것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같은 조치에 불만이 많은 나라가 한 곳 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의 예상대로 우리 남쪽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섬나라가 한국의 G7 가입을 막았다. 왜?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섬나라는 한국이 대륙국가나 북쪽 국가에게 보이는 태도 때문에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도통신에서는 섬나라가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으로 남으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초기 G7이 되기 이전 G5 때부터 아시아 유례 회원국으로서의 부심이 높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들은 결국 G7에 한국,
호주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게스트 국가로 한국이나 호주, 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는데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G7의 아시아 국가가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크게 떨어질 것도 아니고 함께 힘을 합쳐 민주주의 체제 아래 협의체를 잘 유지해 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이 확대된 G7에 가입하는 것을 곧 자신들의 위상이 하락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섬나라가 한국의 G7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자신들이 독도에 관해 주장해온 말들이나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한 사실이 알려져 압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발견된 290년 된 한국 지도에 남아있는 독도에 대한 기록과 같은 것들입니다. 6월 16일 스페인의 성원 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조선 왕국 전도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드러났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였던 장 바프티스트 브르기뇽 당빌은 당시 대륙국가 실측 지도인 황여 전람도를 참고해 대륙국가와 주변 지역을 표시한 신중국 지도첩을 발간했습니다. 조선 왕국 전도는 여기 포함된 지도로 서양인이 만든 조선의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인데요. 이번 발견을 통해 서양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오래전부터 인정해왔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드러난 셈입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증거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동안 섬나라는 국제사회의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 다케시마라고 줄기차게 우겨왔지만 한국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한 힘있는 주장을 내세우고 독도가 우리의 영토가 맞다는 것을 널리 알린다면 어떨까요? 당장 섬나라는 거짓말을 해왔던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신뢰를 잃고 최악의 경우 G7과 같은 국가 간 경제 협의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섬나라는 아시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고 미국의 동맹이기도 한 만큼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은 섬나라의 주장은 외교 관계에서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생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제사회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날리는 것과 같은 일들은 진작부터 행해져 왔어야 할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2021 G7 코노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섬나라는 이상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의 현 대통령과 섬나라의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우리나라 정부에 의하면 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섬나라 측의 회담 취소 사유가 우리나라 국군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인 독도 방어 훈련 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섬나라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이다, 지극히 유감이다라고 대응하며 항의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말에 의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이유는 섬나라 총리의 일정 등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견제해온 그들, 정확한 진실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겠지만 이제까지 섬나라가 해왔던 행동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그들이 G7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행동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생각해보면 섬나라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키우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6년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때도 섬나라는 마지막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섬나라의 총리는 타국 정상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던 듯한 모습이 드러나며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혹평이 섬나라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국 총리에 대해 이처럼 혹독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도쿄올림픽의 무리한 개최 강행, 지금 퍼져있는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리더십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상태인데요. 지지통신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전화로 G7 회의에 초청을 보낼 때 최근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섬나라 사람이 취임할 기회가 눈에 띄게 적어졌음에 따라 섬나라가 국제사회 내에서의 존재감 하락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륙국가가 UN 식량 농업기구 등 4개 UN 산하기구의 수장을 차지하면서 위기의식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G7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고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확대된 G7의 회원국이 된다면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해야 할 역할 또한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G7의 원래 존재 목적인 주요 국가들 간의 경제 문제 토의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한 목소리를 내며 선진국으로서 걸맞는 정책 이행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로 인해 경제적인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기여도를 높여 영향력을 높이고
독도와 관련된 진실된 역사가 무엇인지 알리고 다른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이 확대된 G7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에게 다시금 확대된 G7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